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거의 10%까지 밀리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을 이 우리 기술도 하락의 트리거로 삼을 것이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미증시가 추가 하락을 하니까 이 우리 기술도 시가부터 개파락이 좀 크게 발생했고 현재는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앞선 파동에서도 그랬듯이 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도 지금 그대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우리 기술도 지금 이제 시총이 4조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결국 이 지수를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이 5일선이 깨졌을 때 그리고 이 10일선이 깨졌을 때는 전량 엑시트를 해야 한다고 괜히 이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CB가 어떻고 미래에셋이 어떻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봤자 우리 계좌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이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이 20일 이동평균선도 깨질 수가 있다. 이걸 미리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렇게 깨지는 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요. 네. 그리고 결국 시장의 흐름과 맞게 같이 깨짐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시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원했던 그 깨짐이 발생했고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가 슬슬 좀 받아먹어볼 자리, 매수해야 될 자리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이 과연 언제 물량을 가장 많이 받아먹을 수 있는지 그 내용 짧게 보고 오자고요. 깨질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로 생각하는 그 자리를 깼을 때가 이 매도세가 가장 강한데 그때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받아먹기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력들이 가장 받아먹기가 좋은 자리 이런 심리선 깨짐이 발생돼야지 받아먹기도 좋다.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봤던 그 반등 자리에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술 이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추가 매수를 하고 이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 기술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오늘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하락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저도 이제 슬슬 이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줍니다. 그래야 이 하방 경직도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반등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기술 좀 이게 계속 꺼림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이 발생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여기를 저항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딱 이 저항대에 맞물려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파락으로 가격을 깨버렸다. 자, 그럼 이제 이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은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오늘이 이 투매냐? 투매라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아싸리 좀 개파락이 컸다던가 아니면 장중에 좀 매도세가 강해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저점을 찍히고 나서 전환의 수급, 강수급이 들어오는 건데 오늘도 그냥 야금야금 빠지는 거죠. 야금야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건 뭐냐? 바로 어디서 이제 지지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체크를 미리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시기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이런 꼬리라인 때들이 있죠.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만들었던 첫 지지 시점. 자, 보시면 근데 아직은 이 가격에는 오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지지점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어디입니까? 직전 고점과 보시다시피 하나의 이 상승 갭을 만들었던 자리. 자, 갭. 여기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갭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막바지에 들어온 돈을 뜻하는 거죠. 이 상승을 만들었던 막바지 상승.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얘네들이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려면 여기를 지지를 하냐 마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의 자리와 현재는 이 2번에 대한 자리를 우리가 이 지지의 예상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위치를 보면 어떻죠? 1번에 대한 자리가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2번의 구간에도 온 것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5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야금야금 세고 있는 거예요. 즉, 좀 더 하락세를 일단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세긴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심리선이기 때문에 직전에도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선이잖아요. 보통 이런 지지선이
선이 깨지게 되면은 투매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오늘 시가를 보고 장중에 좀 투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는 또 잘 버틴다. 정말 이 종목이 세기는 센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지 시점이 언제 오냐? 결국 똑같은 겁니다. 이 앞에 반등을 만들 때도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투매 이후에 지수가 저점이 찍히고 나서 강반등이 나올 때 그때 얘가 이제 멀리 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이 전환 시점이 꼭 이 우리 기술에게도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반대로 뭐 위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하나의 뭐 삼골형 패턴을 만들었다고 하면 자 밑에서는 이제 전환을 알리는 뭐 매도가 한번 좀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반대로 이제 샛별형이라든가 이러한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전환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우리 기술도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건데 자,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S&P 500 차트입니다. 자, 제가 이 S&P 차트를 보면서 이 7,000포인트를 싼 거라고 표현을 했고, 그때 이제 유가의 상승을 예측을 해드리면서 지수에 대한 하방을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죠. 특히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탈을 하냐 마냐가 변곡인데 기관과 외인이 극하방이다. 개인들은 극상방이다. 그래서 이 하방에 대한 거를 이제 무게를 뒀던 거예요. 깨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밀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 S&P도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을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에서 좀 의미가 있는 선들은 뭐 이런 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자리들 꼬리라인 때들 이런 급하게 수급이 들었던 자리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이 1번의 라인에서 찍히다 보니까 일단 반등을 만들긴 하는데 이제 이격이 발생했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의 차이. 투매가 더 발생해도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에 대한 라인이 아니에요. 우리 분할 매수를 해야죠.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 기술의 1번과 2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등 시점에 우리 기술도 반등을 만들 확률이 크다. 어디라고요?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를 지금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와 이제 미국 지수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지수는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점 지금 이미 깬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어떻죠? 그 미-이란 전쟁이 발발했었던 저점을 아직은 깨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종목으로 따지면 지금 약세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강세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난 이 상승률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로 가장 강한 상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강세여서 얘는 이탈이 안 됐고 약세여서 미국은 이탈이 됐다. 그래서 미국이 추가 이탈이 되더라도 뭐 코스피는 이 라인대에서 뭐 지지를 하고 돌릴 수는 있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 우리 기술에서는 이 1번 라인대에 대한 반등이 확률이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정말로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반등을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저점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이 맥점 차트에서도 아직 폭이 좀 남아 있어요. 자, 이 앞에 파동에서도 우리가 이 매수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똑같죠? 제가 이 중요한 돌파가 된 첫 지지자리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파가 된 이후의 첫 지지자리 뭐 이런 구간과 똑같은 맥락의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와 이 맥점 차트의 이 노란 밴드에 근접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리는 자리 뭐가 맞물리긴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래야지 반등이 되는 확률이 크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죠. 지수 반등 나올 때. 지금 똑같습니다. 맞물리는 자리 밴드에 근접하는 자리 그죠? 이 가격이 뭡니까? 아까 말한 그 1번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죠? 상황이 지금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밴드가 세력들의 매집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매집선. 보통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이 매집선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 말 그대로 이격이 주가와 이격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회귀를 합니다. 회귀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 고점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밴드 자리를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전량 엑시트, 다음 눌림목을 잡자. 똑같아요. 여기서도 상승을 이야기했고 이격이 벌어지니까 전량 엑시트하고 여기 다시 잡아가고 그죠? 다시 상승을 이야기하고 전량 엑시트하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근접을 하면서 다시 잡아가는 그런 자리. 자, 이제 이 우리 기술은 이 밴드에 근접을 해서 또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최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뭡니까? 이 다음 추세로 대한 진행이든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최소한이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이번에 매도를 못하고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저점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해서 잘 파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는 거죠. 네. 이때의 기회와 이때의 기회처럼 다시 한 번 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우리 기술 이 반등 파동을 한번 노려볼 건데,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우리 기술 계속 째려보다가 중요 자리에 올 때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신호가 왔다고요. 작전명은 뭐냐면 노란 밴드입니다. 노란 밴드. 노란 밴드에 근접할 때 매수를 할 거니까요. 자, 아래 번호 있죠?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 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타점이 올 때,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때 이제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기술이,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죽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창형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죽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죽죠. 근데 저는 이게 죽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좋은 눌림목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이 시나리오, 큰 그림을 영상으로 매일같이 남겨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그리고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고요.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천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